안녕하세요. 정혜래 기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연말 결산 관련 전략으로 이종원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네, 이제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결산을 해야 되는 법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에서 좋은 내용으로 오늘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결산의 의미란 개념이 뭘까요? 네, 결산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기 기간 중에 다양한 거래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거래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좀 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처리했던 부분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결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결산이 중요한 거는 이제 결산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걸로 다음 해에 우리 회사의 어떤 신용 등급이 결정이 된다든지 혹은 또 외감 여부가 결정이 된다든지 혹은 또는 주식의 가치가 이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산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서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재무제표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할 세무조정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계산서를 가지고 법인세가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계산이 되고 이익잉여금이 좀 확정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재무제표 증명원을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는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다음 해에 은행의 여신이라든지 금리 그리고 정책자금 심사, 공공조달 입찰, 그다음에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금과도 연관이 있고 어떤 이제 외부 외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신중하게 미리미리 좀 체크하고 결산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결산 시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또 우리 상장사들한테 적용되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혹은 비상장 외감사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 이제 비외감 회사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는 조금 더 좀 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회계 기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식이나 탈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계 기준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선택지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산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시 그러면 중요 관리 포인트가 있나요? 예, 일단은 이거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결산 관리의 핵심 관리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절세가 좀 중요한 이슈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주주 임원 소득세를 좀 절세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 평가와 관련된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결산, 그리고 또 어떤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 이런 회사들인 경우도 또 이런 절세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대여금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좀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각종 공제 감면 누락 여부, 각종 공제 감면이 혹시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급여, 상여금 혹은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이제 결산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감자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어떤 배당의 귀속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을지, 혹은 12월 말 정도에 되는 매입이나 매출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연구소라든지 전담부서라든지 직무발명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회사는 일단은 뭐 아직 절세보다는 어떤 우리가 자금 조달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회사에서는 더 좀 중요하다,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 관리에 따라서 은행권에 대한 이제 여신이 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조달 금리도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 조달의 입찰, 또 이 부분에서 좀 결정이 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진공이나 기보, 신보 등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바우처라든지 R&D 출연금 등 정부 무상 지원 사업의 심사를 할 때도 신용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증자나 혹은 가수금 등 부채를 출자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그다음에 가지금 정리가 가능한지, 혹은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무 비율을 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좀 재무 비율 중에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서 재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처럼 업종별 관련 법에서 정한 실질 자본금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부실 자산이라든지 겸업 자산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감 여부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산 총액이나 부채 총액, 매출액, 종업원 등 우리가 외감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회사들은 뭐 IPO라든지 M&A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도 요즘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거기에 맞게끔 또 결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산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다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결산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저게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필요한 부분, 가장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율 조정이라든지 이제 전략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산 관리를 좀 했을 때 그런 예시, 예.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면 예시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내년에 우리가 주식을 좀 이동을 해야 될 어떤 실효성이 생긴 회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어떤 실적이 이렇게 돼서 주식 가치가 23년도 말 기준으로 한 25억 4천 정도 나오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결산을 4억으로 이제 뭐 법인 이제 결산을 하느냐, 혹은 1억으로 좀 조정을 해서 비용을 좀 넣거나 어떤 조정을 통해 가지고 1억으로 마감을 했을 때 주가 차이가 29억이랑 한 21억 정도로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0% 증여로 가져와야 되는 회사가 있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증여세가 10억이랑 6억 7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뭐 청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산 소득세가 13억이랑 9억, 그다음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7억이랑 5억, 이런 식으로 주주들에게 굉장히 절세될 수 있는 부분, 절세를 하실 수 있게끔 어떤 손익이라든지 자산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주의 세금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활용하셔야겠죠.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한 회사라고 하면은. 조정을 미리 예상하고 그런 네. 것들을 관리 받으셨을 때하고 안 하셨을 네. 때하고 큰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가 또 있을까요? 요 지금 절세 말고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신용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채가 좀 꽤 많이 있는데 금리를 꽤 높은 금리로 쓰고 있다. 근데 올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더 큰 자금 조달 부담을 감안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무 비율들을 좀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결산을 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갔어요. 근데 조금만 조정을 하시면 200% 안쪽으로 뭐 좀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매출을 조금만 더 끊으면 한 4% 정도 감소로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아주 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조정을 해서 거기 비율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 필요로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적정으로 이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가결산 자료를 가지고 여기를 조정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항목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런 신용등급이라든지 뭐 자본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석연구위원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또 예시가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 한도가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매출액의 한 30% 정도는 신용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특허가 있다. TCB 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3, 4등급 정도 나오는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 30%까지 또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 벤처라든지 이노비즈 등 이런 부분들은 또 최대 한 40% 정도까지 또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창업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인증들을 좀 갖추시게 되면 금리를 떨어뜨리는 내년도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업종이 혁신 성장 산업에 들어가는지 혹은 초격차 산업에 들어가는지 소재 부품 기업이라든지 뿌리 기업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인증들을 받으면 정부 정책 자금 우선도 평가에서 좀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조달 시장에 좀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 기업이든지 혹은 고용 유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회사들, 이것도 좀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재 육성 기업이라든지 가족 친화 기업이라든지 내일 채용 공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고용 창출 우대 보증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용에 관련된 세액 공제라든지 고용 관련 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 인증들을 좀 확보하는 게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은 이런 효과 아니면 절세 이런 부분을 다 놓치시겠네요. 그리고 저기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결산 관리했을 때 이제 외감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님들이 아직도 요즘도 외감에 대한 그런 좀 기준을 잘 모르셔서 이거 제가 찾아뵙고 이거 좀 잘못하면 우리 외감 될 수 있겠는데 외감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 이제 회사의 조건이 자산이 101억이고 부채가 71억이고 매출액이 이미 125억을 넘어섰고 종업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제 외감 기준이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요 이제 4개 기준 중에서 2개 이상이 충족이 되면 이제 외감으로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외감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가결산을 했지만 부채가 1억이 초과됐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외감을 가게 되면은 불편한 상황도 있고 외감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좀 줄이는 좀 컨설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좀 줄이기 위한 소각이나 감자라든지 자기 주식 취득,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의 어떤 불입, 그다음에 부실 자산의 회계적 감액, 감가상각을 조금 한도를 초과해서 한다든지 대손 충당을 설정한다든지. 그래서 물론 이 한도 초과 부분은 세무 조정을 할 때 다시 이제 송금물상입돼서 법인세는 내는데 우리가 외감 기준에 벗어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결산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부채가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차입금을 상환한다든지 혹은 외상매입금을 상환한다든지 가수금이 있다고 하면은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혹은 채권 채무를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채권과 부채가 동시에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채를 외감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로 조정해서 좀 힘든 회사 같은 경우는 조직 변경을 통해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를 만든다든지 혹은 분할
또는 요즘에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 가족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좀 이관을 해서 여기에 좀 덜 쌓이게끔 기존의 법인들에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좀 전략도 좀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우리 회사도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업에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세금 절세가 필요하다. 뭐 법인세라든지 주주 임원의 절세가 필요한 회사랑 내년에는 우리 자금 조달을 좀 더 해야 된다.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정부의 지원 사업을 좀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회사들은 좀 절세보다는 좀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좋게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외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감에 좀 다 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외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피할 것인가, 그럼 피하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요것도 이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결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산 앞둔 대표님들을 위해서 연말 결산 관리 전략으로 오늘 좋은 내용 해주신 이종훈 수석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